안녕하세요. 헬라어 알파벳 쓰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의 특징과 또 헬라어 알파벳 이름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별 노래에 맞추어 알파벳 노래를 불러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파벳을 쓰는 연습을 통해서 헬라어 알파벳을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써서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허공에다가 이 글자를 따라 쓰면서 헬라어 알파벳 이 쓰기 연습을 완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헬라어 알파벳에 우리 알파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헬라어 알파벳 각 철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 알파벳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지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다시 한번요. 알파. 다시 한번요. 알파. 자, 우리 요 윗부분부터 해서 마치 A를 쓰듯이 쓰지만 결국 물고기 모양이 되도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는 요 아랫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 기준점은 뭐냐면 이 알파와 비교해서 이 시작점이 이 철자 아래로 내려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 다시 한번요. 베타. 예. 자, 이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삐뚤어졌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 이렇게요. 자, 다음 철자는 감마인데요. 여러분 감마는 이 위쪽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감마 역시 요 밑에 있는 요 단이 이 철자 알파 베타의 요 철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마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마. 감마. 다시 한번요. 감마. 자, 이제 델타인데요. 델타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음표처럼 쓰는데 이 경우에 이 시작점이 철자 우리 엡실론이라는 철자 이 철자에 비해서 이 윗부분이 한 칸 정도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델타. 다시 한번요. 델타. 자, 엡실론은 이게 크기가 좀 작지요. 약간 이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좀 다르고 약간 포크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엡실론은 두 번에 나눠서 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엡실론. 엡실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번인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우리 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엡실론. 자, 우리 제타는요. 약간 우리가 쓰기 어려운데 얘는 이제 그 형태에 있어서도 크기가 남달리 좀 높습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로 이 철자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1, 2, 3단이라고 얘기하면 1단부터 3단까지 글자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쓸 때 이 부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쓰면은 헬라어 알파벳을 아주 잘 쓰는 그 축에 끼게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타. 다시 한번요. 제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한번 살 돌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쟀다. 쟀다. 자, 이제 에따인데요. 여러분, 에따는 얼핏 보면은 영어의 n처럼 생겼지만 n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한 요 첫 번째 내려가는 부분보다 두 번째 내려가는 부분이 아래로 쭉 내려온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따, 에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에따.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밑으로 쭉 내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테따는요. 예를 들면은 기다란 타원형의 가운데 줄을 긋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따, 테따. 여러분, 테따를 쓸 때에는 이것이 두 번에 나눠서 쓰는 느낌이 있는 거 아시겠죠? 우선은 기다란 타원형을 쓰는데 한번 쓰고요. 두 번째는 중간 부분에다가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이제 이 테따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따, 다시 한번요. 테따. 여러분, 이 테따 쓸 때요.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2번의 선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이 부분이 일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바닥은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 철자는 이오따입니다. 자, 이오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짧게 쓰면 됩니다. 이오따, 이오따. 자, 얼핏 보면은 영어의 I처럼 생겼는데요. 위에 우선 점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오따를 쓸 때 사실은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써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오따를 쓸 때 이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표현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오따, 이오따. 자, 우리 이제 까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빠를 딱 보면은 영어의 K처럼 생겼는데요. 그 대문자 K를 약간 작게 쓴 이제 모형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까빠, 까빠. 마지막으로요. 까빠. 자, 우리 까빠는요. 우선 쓸 때 두 번에 나눠서 쓴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까빠가 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여러분이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람다인데요. 자, 람다는 이제 글자 크기로 보자면은 이제 요 부분이 아랫부분은 까빠에 맞고 윗부분도 이 까빠의 크기에 맞는데 볼록 위로 한 단이 뛰어 올라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하시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람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람다, 람다. 제 아들은 이걸 보고 기린 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정말 기린이 이렇게 서 있고 밑으로 다리를 쭉 뻗은 모양입니다. 여하튼 잘 서 있으려면 두 번에 나눠서 써야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그 길게 뻗어진 그 첫 번째 쓰여진 글자에다가 밑에다가 다리를 하나 세우는 것, 요것이 람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람다, 람다. 자, 이제 미인데요. 여러분, 미는 글자 형태를 보면 알다시피 U자처럼 생겼는데 이 앞부분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글자를 써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 미.
자, 윗부분은 영어의 U자처럼 쓰면 되는데 이 앞에 이 뾰족 튀어나오는 부분, 아래로 쭉 내려간 부분을 표시해 줘야만 얘가 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일자로 쓰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뭐 굳이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뉘인데요. 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가 꺾어지는데 얼핏 보면 V자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위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칼날처럼 내려와서 꺾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뉘, 뉘.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딱 글자 크기, 우리 기본 중간 크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뉘, 뉘. 자, 이제 크시인데요. 크시는 헬러 철자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쓰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써보니까 가장 어려운데 왜냐면 얘는 물결을 3번이나 타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제따를 쓸 때에도 물결을 한 번 하고 밑에서 꽁지를 탁 꺾어줬는데 얘는 3번을 소위 말하면 최종적으로 3번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낌을 잘 타서 꺾어줘야 되고요. 글자 크기는 위에서 비교해보면 위로 한 단 올라가고요. 또 아래로 한 단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써서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시. 다시 한번요. 크시. 여러분 제따의 경우처럼 이 부분을 돌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시. 근데 여러분 이제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3번 꺾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크시고요. 이제 2번 꺾여 있다 그러면 제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미크론은 영어의 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그냥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너무 삐뚤삐뚤 됐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자, 다음 철자는 B입니다. B는 3번에 나눠서 쓰는데요. 자, 우선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B, B, B. 영어에 예전에 우리가 파이라고 배웠던 그 모양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탁자처럼 생겼습니다. 크게 3번에 나눠 쓰면 돼요. 1번, 2번, 3번. 자, 우리 한번 다시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 자, 로는요. 영어의 P자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얘를 쓸 때에는 이 아랫부분이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 로.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위로 우리 콩나물 마치 그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 이렇게. 자, 여러분 시그마는 그 동그라미 오미크론에서 이 부분에 꼭지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꼭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오미크론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 제가 오라고 할 뻔했는데요. 형태는 오에다가 꼭지가 나오는 형태라는 거 다시 한번 시그마. 시그마. 자, 그런데 시그마는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어의 첫 글자나 중간에 나올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형태의 시그마를 쓰고요. 글자의 맨 마지막에 나오면은 이 S자 형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이게 얼핏 보면은 C에다가 밑에 꽁지를 좀 달아준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 보면은 이거를 그냥 C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C라고 나오든 아니면 헬라어에서 C로 나오든 S로 나오든 그것은 시그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따우인데요. 영어의 T자처럼 생겼지만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 읽어 써보겠습니다. 따우, 따우. 자, 따우에도 요 부분이 약간 고리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살려도 되고 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그 컴퓨터 활자체다 보니까 조금 멋들어지게 써서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어쨌든 요런 느낌 아시죠? 요런 느낌으로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씁니다. 우선은 가로로 한번 쓰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우. 자, 윕실론은요. 영어의 유자처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영어의 유자랑은 좀 다르고요. 저는 이거를 그 옛날에 그 하프 있잖아요. 그 하프통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그릇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윕실론, 윕실론. 네,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요 부분이 뾰족하면 안 돼요. 뾰족하면은 뉘랑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영어의 V랑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그래지지, 그러니까 뾰족해지지 않고 둥그렇게 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아요. 자, 윕실론, 윕실론. 자, 그 다음은 이제 P라는 철자인데요. 이 P라는 철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짝대기 두 가지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P. 다시 한번요. P.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 자, 우선 이 P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요 동그라미 부분이 일반 헬러 철자의 크기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짝대기는 위아래로 조금씩 삐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것만 좀 염두에 쓰면 되겠고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일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운데 동그라미, 뭐 오미크론보다는 좀 더 크게 써야 돼요. 동그라미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그 선을 하나 그어주면 된다. 이게 B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두 번에 나눠서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원형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P를 쓸 때에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쓰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철자가 남았는데요. 이제 키입니다. 키는 영어의 X처럼 생겼는데요. 우선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키, 키. 키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요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요 부분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부분이 밑으로 쏙 내려간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자, 당연히 어떻게 쓰느냐. 밑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 부분, 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된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푸시인데요. 푸시는 약간 U자 형태에다가 기다란 막대기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다시 한번요. 푸시. 자, 푸시도 있잖아요. 주의해야 되는데 요 그릇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이 중간 크기에 맞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꼭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에 나눠 쓰는데 이렇게
그릇 부분이 첫 번째,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푸시, 푸시. 자, 이제 헬러의 마지막 철자인데요. 우리 오메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는 이 왼쪽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물결을 타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다시 한번요. 오메가, 오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어 알파벳 쓰기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반복적으로 뭐 10번, 20번 뭐 그보다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해서 헬라어 이 알파벳을 이제 읽고 보고 쓰는 것까지 마스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